예, 지난 시간에 제가 하지 못한 것 좀 몇 개 해보죠. 그 중간고사 시험 맨 마지막 문제인데요. 그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페어 코인을 던지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일에 도착하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요 도착하는 시간은 홀수 시간에 도착을 하고요. 그래서 짝수 시간에 보면 요 짝수 시간 전에 짝수 시간에는 도착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는 매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100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그 1이라는 레벨을 요 시간 전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 어디선가 도착을 했을 거고요. 그러면 50-50 찬스로 위아래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매스를 더블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매스만큼 요 밑에 분포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는 매스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2분의 1에서 아니 그렇죠. 요게 양수인 영역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더블을 친 거는 여기에 있는 거의 더블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거는 2분의 1에서 요만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매스 플러스 여기에 있는 하프 매스 하면 요게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요거를 빼면 이렇게 될 거고, 요게 CDF가 될 거고요. CDF가 나오면 여기서부터 PMF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네, PMF가 계산이 되면은 뭐 평균 분산 그런 걸 계산할 수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커플링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해서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커플링은 이런 겁니다. X가 바이노미알이고 Y는 포화송이고, 그런데 X하고 Y가 다를 확률이 P 스퀘어보다 작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개념이 어렵다고 느껴져서 제가 파이썬 코드를 좀 구현을 해봤는데요. 요거는 커플링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P는 0.5로 했고요. 람다도 0.5입니다. 그래서 100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만드는데 X는 바이노미알에서 그 베르누입니다. N이 1이기 때문에 베르누이고요. 그래서 요거가 베르누이고요.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포화송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 쭉 해보면 요 트라이얼마다 이제 베르누이가 쭉 나오고요. 포화송이 나오는데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경우에는 같고 이 경우에는 다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0만 개를 제너레이트를 했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10만 개를 제너레이트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각각 제너레이트한 X하고 Y가 같으면 여기가 true가 들어가고요. 다르면 false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만 개의 베르누이 그린 건데 요게 덴시티가 여기 0.5, 정확하게는 0.5, 0.5인데 시뮬레이션을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0.5, 0.5는 아닙니다. 그래서 0.5 금방으로 나왔고요. 요건 뽀아송이고, 그리고 요거는 10만 개 중에서 같으면 true를 주고 다르면 false를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true는 1이 되고 false는 0이 돼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게 한 40 몇 프로 나오고요. 다른 게 50 몇 프로 나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true일 확률이 45 이렇게 나오는데 요 히스토그램하고 동일하게 일치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독립적으로 베르누이하고 뽀아송을 제너레이트 한 거고요. 이제 커플링을 해보겠습니다. 커플링을 결과부터 보시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시죠. 그래서 여기 10만 개의 베르누이하고 뽀아송을 제너레이트 했는데요. 요거 하고 보시죠. 비교하면서 보시죠. 여기 보시면 베르누이는 베르누이처럼 나왔고요. 뽀아송은 뽀아송처럼 나왔어요. 이게 10만 개의 데이터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베르누이는 베르누이처럼 나왔고 뽀아송도 뽀아송처럼 나왔어요. 근데 요 10만 개의 각각의 페어가 같으냐 다르냐를 여기에 기록을 한 건데, 아까는 같을 확률이 40 몇 프로였고요. 다를 확률이 50 몇 프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같을 확률이 80%가 넘어요. 다를 확률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타겟으로 만든 게 P스퀘어입니다. P스퀘어만큼 맥스 P스가 다를 확률이 P스퀘어가 P스퀘어보다 작도록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을 제너레이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P스퀘어를 계산해 보면 0.25고요. 그래서 여기가 0.25 밑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건데 조금 커플링을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 베르누이 10만 개, 뽀아송 10만 개 분포가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0.25가 목표인데 여기 보면 다를 확률이 0.25보다 작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커플링에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커플링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커플링을 어떻게 커플링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하면 x가 바이노미얼인 경우 x가 바이노미얼 np라고 그래보죠. 그러면 x는 sum xi, i는 1부터 n까지, xi는 iid 베르누이 p입니다. 그 다음에 y는 뽀아송 람다인데 sum of p라고 하겠습니다. i는 1부터 n까지.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증명을 했냐면 우리가 증명을 한 게 뭐가 있었냐면 뽀아송 람다하고 뽀아송 뮤를 컨볼루션을 하면 여기 뽀아송 람다 플러스 뮤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x가 뽀아송 람다고 y가 뽀아송 뮤고 x하고 y가 독립일 경우에 x 더하기 y의 분포가 요게 정의에 의해서 요겁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봤더니 요게 뽀아송 람다 플러스 뮤였어요. 지난 시간에 증명을 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y가 뽀아송 람다라면 이게 람다입니다. 람다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적에 요 xi하고 요 yi를 커플링을 해서 제너레이트를 했다고 그러죠. 좀 전에 봤듯이. 그러면 xi하고 yi하고 다를 확률이 p 스퀘어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커플링을 했다는 거는. 그러면 probability 베르누이 BP 요 위에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probability 베르누이 바이노미얼 NP에서 A에 속할 확률하고 probability 뽀아송 람다는 NP입니다. A가 그 차이는 probability X가 A에 속하는 거 하고 Y가 A에 속하는 거의 차이가 될 거고요. 근데 요거는 sum of xi였고 요거는 sum of yi였습니다. 근데 요거하고 요게 지금 커플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x가 여기 들어가는 거하고 y가 여기 들어가는 거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는 요 사건의 바운드가 될 거고요. 요거는 sum 이렇게 될 거고 커플링에 의해서 요거는 p 스퀘어보다 작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x가 sum of indicator function이고요. i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ai가 independent하고 probability ai가 pi입니다. 그래서 pi가 다 같다고 그러면 바이노미알일 텐데 일반적으로 pi가 다르면 바이노미알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요거를 뭐로 근사를 할 거냐면 뽀아송으로 근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근데 요건 베르누이였고요. 요건 포화송이었습니다. 요거를 커플링을 해요. 그래서 probability x가 a에 들어가는 사건 확률하고 y가 a에 들어가는 사건을 이 다른 경우는 x하고 y 값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거는 sum y 이렇게 될 거고 이게 커플링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일반적으로 이건 맥스 하나 빼주고요. 그 다음에 sum pi 하면 요거는 람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플링이 어떻게 우리가 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커플링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그 바이노미알을 뽀아송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했을 때
에러가 컨트롤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커플링을 어떻게 하는지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커플링이 있다고 그러면 그 커플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포아송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적에 에러 바운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요 커플링을 하지 않으면 요거를 얘기하기가 거시기해요. 커플링을 했다고 치더라도 요거 분포는 요게 PI가 다 같으면 바이노미알이고요. 요거 자체는 포아송입니다. 왜냐하면 요게 독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독립이기 때문에 요게 포아송이고요. 요게 독립이기 때문에 요게 바이노미알이에요. 하지만 요거 각각의 컴포넌트는 우리가 커플링을 해도 관련이 없습니다. 요거는 독립이 아니에요. 독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보면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스페셜 케이스의 바이노미얼이 된 거고요. 요것만 생각하면 독립이에요. 근데 요거만 생각하면 독립이고 따라서 요게 포아송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요거하고 요거는 각각의 i에 대해서 독립이 아닙니다. 커플링이 돼서. 예, 이해되셨으면 이해됐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됐으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바이노미얼 케이스로 생각을 하면 xi는 베룬의 p고요. sum 했고 요거 자체는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요 x는 바이노미얼 np가 되는 거고요. yi도 포아송 p고요. 독립이에요. 바이노미얼 케이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끼리는 독립이에요. 그래서 요걸 하면 요거는 포아송 람다가 되겠습니다. 람다는 np고요. 그런데 요 각각의 i는 1부터 n까지인데 요거하고 요거 각각의 i에 대해서 독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BP 자체는 독립이고요. 포아송 자체는 독립이에요. 그래서 요게 포아송이고 요게 바이노미얼이 됩니다. 하지만 요거하고 요거는 제가 커플링을 준 겁니다. 이렇게 커플링을 줌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바이노미얼에서 어떤 사건의 확률하고 포아송의 어떤 사건의 확률을 차이를 계산을 할 적에
요거를 x가 a에 들어갈 사건, y가 a에 들어갈 사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x, y가 포화송이 각각 바이노미얼 포화송이기 때문에. 근데 커플링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커플링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커플링을 코드를 설명을 드리죠. 지난 시간에 제가 커플링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x가 바이노미얼부터 온 거고요. 그러면 x로부터 y를 제너레이트 하는데 y가 포화송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코드가 있는데 조금 복잡해서 반대로 제가 커플링을 했어요. 요거는 거꾸로 했습니다. y가 포화송으로부터 온 건데 그거로부터 베르누이를 제너레이트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아이디어인데요. 요거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코드상. 요게 조금 코드상 간단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돌렸을 때 어느 게 더 이피션트 하냐 생각을 하면 요 좀 더 복잡한 게 이피션트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포화송을 제너레이트 하는 게 바이노미얼 베르누이를 제너레이트 하는 것보다 좀 컴퓨테이셔널리 익스펜시브한 스텝이 될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요걸 설명하겠습니다. 요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코드를 보겠습니다. 코드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포화송 넘버가 들어와요. 포화송 넘버가 들어오면 여기가 0, 1, 2, 3, 4, 5, 6, 7, 8, 9 이런 게 나올 텐데 거기로부터 0, 1을 제너레이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y가 제로인 경우에는 어떤 작업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되면 제로를 리턴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1을 제너레이트 해줍니다. 그래서 y가 제로예요. 그러면 제가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을 제너레이트 하고 이게 0하고 1 사이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 0하고 1 사이의 숫자가 요거보다 작으면 0을 제너레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케이스에서는 2를 제너레이트 해줘요. 오케이? 그러면 요 경우에만 x가 1이 되는 겁니다. 요 경우에만 x가 1이 돼요. 나머지는 x가 0가 되고요. 나머지는 1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x가 리턴 값이 0이 되는 확률이 얼마인가 계산을 해보죠. probability x가 0일 확률은 일단 y가 0여야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경우는 모두 다 1이기 때문에 일단 y가 0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y가 0가 됐어요. 그러면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을 제너레이트 해서 요 확률을 요걸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이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 요 숫자보다 작을 경우에 0을 제너레이트 합니다. 그래서 요 숫자보다 작으면 돼요. 그게 1 빼기 p의 2의 마이너스 람다입니다. 근데 이게 2의 마이너스 람다죠. 그러니까 1 빼기 p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x가 1인 경우는 나머지 케이스이기 때문에 1 빼기 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든 겁니다. 로직은 간단해요. 이 포화성 람다 매스가 이렇게 있고요. 이건 베르누이 P인데요. 지금 요게 크고 요게 작습니다. 매스가. 그러면 여기 있는 매스를 여기다 채우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매스를 채우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매스 채우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매스들을 여기다 다 채우면 요만큼이 돼요. 요만큼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y가 제로가 됐다고 그러면 그 중에 요만큼만 일정 부분만 여기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만큼 주느냐? 여기가 1이라고 그럴 때 요만큼의 포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가 2의 마이너스 p고요. 그 중에서 2의 마이너스 p 매스 중에서 요거를 1이라고 했을 때 요만큼 포션만 주는 겁니다. 그래야 1-p가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포션은 요만큼은 여기다 주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요 그림을 생각을 해서 보시면 y가 제로예요. y가 제로인 경우에는 지금 요 경우고요. 그 경우에 전부 다 0을 x를 0이라고 디클레어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정 포션만 0이라고 디클레어를 해주는 겁니다. 얼만큼 포션을 주냐면 여기가 1이라고 그랬을 때 요거 곱하기 요거를 했을 때 요 매스가 나와야 되니까 요만큼만 주는 겁니다. 그게 conditional probability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을 제너레이트 해서 그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 요거보다 작다면 그렇게 될 확률은 이렇게 되겠죠. 그 경우에 x를 0이라고 디클레어를 한 것이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다 1이라고 디클레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probability mass function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현을 한 겁니다. 여기가 0이고요. 0에서 일정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1, 2, 3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0, 1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매스, 여기 매스, 여기 매스, 여기 매스는 이쪽으로 보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스는 이쪽으로 보내준 거예요. 이게 커플링입니다. 그래서 커플링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요 에러 바운드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되시면 집에서 좀 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할 일이 좀 많아요. 오케이. 오케이. 시닝 머저 하기 전에 한번 시닝 머저부터 하죠. 오케이. 오케이. 시닝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닝이라는 건 이런 작업인데요. 여기 보아송 포인트 프로세스 람다가 있고요.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우리은행 연대 지점이 있죠. 우리은행 연세 지점이 있어요. 거기서 대출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대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팔리시가 1억 미만이면은 그 지점 내에서 핸들링을 하고 1억 이상이면 본부에 리포팅을 해서 본부에서 관리 감독을 한다고 그래 보죠. 그래서 여기 대출 사고가 이렇게 났는데 P는 0.7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가 0.7이에요. 그래서 1억 이상이 될 확률이 0.7이라고 그래 보죠. 그러면 대출 사고가 났을 때 코인 플리핑을 하는 겁니다. 코인 플리핑을 해서 헤드가 나오면 본부로 리포트를 하고, 그렇지 않고 테일이 나오면 로컬 브랜치에서 핸들링을 한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여기서는 테일이 나왔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헤드가 나왔다고 그러면 이제 본부 쪽으로 올리는 겁니다. 여기도 헤드가 나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시닝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보아송 포인트 프로세스 인텐시티가 람다 P가 돼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게, 여기 유닛 인터벌에 있는 넘버 포인트가 보아송 람다죠. 보아송 람다인데, 요거는 저는 바이노미얼 NP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P라고 그러지 말고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코인 플리핑 해서 헤드가 되면은 여기서 꼬표를 치는 건데요. 그 헤드가 나올 확률은 P예요. 그런데 요 윗단에서 보면 여기서 꼬표가 나오려면 요 밑에서 꼬표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꼬표가 나올 확률이 P면 위에서 꼬표가 나올 확률은 알파 P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바이노미얼 N 알파 P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포화성 알파 람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유닛 인터벌의 꼬표의 개수를 세보면 포화성 람다가 되겠지만 위에 시닝을 하면 요게 묽어지겠어요. 요만큼. 요게 시닝이고요. 그 다음에 머저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여기 포화성 포인트 프로세스 람다가 있고요. 독립적으로 여기 포화성 포인트 프로세스 뮤가 있다고 그러죠. 요거하고 요거는 독립입니다. 그래서 여기 꼬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꼬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연대 지점이고 여기가 여의도 지점이라고 그래 보죠. 그런데 이번에는 팔리시가 바뀌어 가지고 대출 사고가 나오면 무조건 리포트하는 경우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는 본부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는 포화성 포인트 프로세스 람다 플러스 뮤가 되겠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있는 게 x라고 하겠습니다. 바이노미얼 np라고 하고 여기 유닛 인터벌 여기 짝에서 여기에 나오는 걸 y라고 할 때 이거는 바이노미얼 mp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꼽히는 포인트는 x 더하기 y가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바이노미얼에서 뭘 증명을 했냐면 x가 바이노미얼 np고 y가 여기 n p1, p2라고 하겠습니다. p1, p2 그리고 이렇게 하면 조금 거시기 하네요. x가 바이노미얼 np, y가 바이노미얼 mp고요. xy가 독립이에요. 독립이고 그 다음에 np는 람다고 mp는 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y는 바이노미얼 n 플러스 mp가 될 거고요. 그러면 리미트로 보내면 요게 포화성 람다고 요게 포화성 뮤입니다. 우리 포화성에 대해서도 이걸 했죠. 그러면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포화성 람다고요. 0하고 1 사이에 꼬표의 개수가 이게 포화성 포인트 프로세스 람다일 때, 그 다음에 포화성 포인트 프로세스 뮤에 대해서 0하고 1 사이의 꼬표의 개수는 포화성 뮤가 될 거고요. 여기가 독립이니까 이걸 머지를 하면
여기에 있는 곱표의 개수는 포아송 람다 플러스 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닝은 인텐시티를 10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인텐시티를 10개 해주는 거고요. 머지는 두 개를 합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매틀랩으로 구현을 한 코드인데요. 지금 여기에 요 위쪽에 대출 사고들이 있고요. 요 밑에 대출 사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머지를 한 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보면 이게 시닝이 됩니다. 여기서 대출 사고가 났는데 그거를 1억 이상만 본부로 올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닝하고 머저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그젬플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파는 0하고 1 사이의 숫자입니다. 자, 요 문제를 보시죠. 예, 그러면 시닝하고 머저가 굉장히 희한하게 쓰이는 걸 시닝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연세대 지점에서 그 대출 사고가 시간에 따라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1억 이상만 본부에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대출 사고 난 것 중에서 1억 이상만 본부 쪽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본부 입장에서 보면 시간에 따라서 어디선가 1억 이상의 사고가 리포팅이 될 겁니다. 예, 그게 시닝입니다. 그러니까 연대에서 대출 사고가 나는 점들은 덴스하게 찍힐 텐데요. 시닝을 통하면 본부 입장에서 보면 본부 입장에서 연대 쪽에서 리포팅되는 대출 사고들은 좀 그 점이 찍히는 게 좀 흐려지겠죠. 예, 요 문제, 그 문제를 좀 풀어보면 조금 이해가 높아질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x가 이렇게 익스포넨셜 람다로 주어져 있고요. 독립이에요. 제가 일랑을 얘기를 아직 안 했군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x1, x2의 미니멈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의 분포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x가
x가 익스포넨셜 람다고요. y가 익스포넨셜 뮤예요. 근데 독립이에요. 그랬을 때 x, y의 미니멈 요거의 분포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이거 무대뽀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 잘 보세요. 자, 여기가 포화성 포인트 프로세스 람다예요. 그러면 최초로 x가 생기는 시간이 이게 익스포넨셜 람다입니다. x예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포화성 포인트 프로세스 뮤를 제너레이트해요. 그래서 최초로 꽃표가 생기는 요때 시간이 익스포넨셜 뮤입니다. 그러면 머저를 시켜줘요. 머저를 시켜줘요. 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건 포화성 포인트 프로세스 람다 플러스 뮤예요. 그러면 이 머저된 프로세스에서 여기가 그 최초로 꽃표가 생기는 여기가 min x, y입니다. 여기가 x였고요. 여기가 y입니다. 따라서 요거의 분포는 익스포넨셜 람다 플러스 뮤예요. 이 과정이 이해되시면 이해된다고 얘기해 주시고 이해가 안 되면 댓글로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는 동일한 작업을 계속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 하려면 이제 포화성 포인트 프로세스를 n개를 제너레이트 해주면 돼요. 독립적으로. 그래서 보면 동일한 로직으로 요 미니멈은 익스포넨셜 인텐시티 이렇게 되겠습니다. 평균 분산은 뭐 1 오버 람다, 1 오버 람다 스퀘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커플링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예, 시닝하고 머저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예, 간단한 이그젬플 봤고요. 다음 시간에 시닝하고 머저에 관해서 좀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복잡한 이그젬플을 핸들링 하겠습니다. 예, 수업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